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해석하는 여의도 정마리아 시간이 돌아왔어요. 두 번 모셨습니다. 안윤상 거기서 정치 거기서 김수미 시사평론가 피처린 오늘은 윤석열 이재명 정도네. 그죠? 박진 안 되죠. 정진석 안 되잖아. 네네. 그래서 정진석 위원장은 저하고 목소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잠시 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연습하고 계세요. 자, 제 오른쪽에 김태현 최 정치부 기자,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부터 할 거냐면 손지은 기자 잘 지내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별일 없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제 손지은 기자가 지난주 이 시간에 저 아침에 그 영상이 저 어디야 커뮤니티에 풀된 게 문제다라는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이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핫샷. 제가 했던 성대모사가 더 화제가 돼야 되는데 라이브 의식을 느낍니다. 자, 어제 오늘 첫 번째 짚어볼 요거 어제 대통령이 오늘도 아마 출근하시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어제 출근길 도어 스태핑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올게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건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될 일인지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나요? 어제 이제 있었던 발언이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의견이잖아요. 이건 뭐 사실상 나는 올라와도 거부할 건데라는 거를 뭐 표현했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손 기자 어제 있었던 거 정리 좀 해주세요. 박진 외교부 장관 관련. 네, 일단 지금 들으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그 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옳고 그른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실 거다. 그리고 나는 민주당이 처리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걸 이제 미리 밝힌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본회의가 오전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 김진표 의장이 잠시 정회를 하고 여야가 의사 일정을 좀 협의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중이었기 때문에 오후 6시에 가면 그때 다시 본회의를 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와 있는데 하는 건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석수로는 자력 처리가 뭐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처리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었고 어제 결국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했으나 부족한 의석수로 할 수 있는 일은 별것이 없었고 의총 4번 열고 강하게 항의했으나 해임건의 처리됐고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요.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상정했다 이거를? 네, 이제 의사 일정을 협의하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해줬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고 결의안. 네. 그렇죠. 일단은 어제 대통령이 발언 아침에 있었던 발언 중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은 뭐 받지 않을 거라는 게 뭐 자명한 사실인데 요 부분 유감 표명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이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김진평인가요? 일단 유감 표명 사과할 생각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달리 더 할 말이 없고 원래 대통령이 귀국하고 처음에 했던 얘기도 동맹훼손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 쪽 비판하는 쪽이 잘못한 것이다. 이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박진 장관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키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조치가 무엇일까? 뭐 제가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거 외에 다른 조치는 없지 않은가. 대통령이 좀 부족했으니까 장관에 대해서만큼 좀 거둬주시라 이런 조치는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어떤 정파나 이념을 떠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어제 저는요. 대통령이 아침에 이렇게 뭐 요런 발언을 통해 할 거라는 건 사실 예상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랄 때 오후에
김대기 실장. 근데 김대기 실장 원래 언론 앞에 잘 안 나서는 분 아니었나 그동안? 네, 어제는 이제 경선회 위원장 김문수 뭐 이제 이런 인사 후보자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구나. 작심하고 나와서 그리고 보통 이제 실명 브리핑 잘 하지 않는데 어제 굉장히 강한 표현과 단어들을 썼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김대기 실장 발언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어제 아침에 아무 대답도 안 했는지가 전체적인 맥락이 나오고 자, 일단 두 가지를 짚었는데 하나는 가짜 뉴스는 좀 퇴치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광우병 사태를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MBC를 또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요것도 이제 당에서 얘기하는 이게 뭐 광우병 사태 재현이다 이런 주장과 용산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해서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외교 참사 아니고 지금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의 주장대로 참사였으면 해리스 부통령이 와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글로벌 경제 위기 그다음에 북한의 핵무력 법제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장소에 목을 치는 게 말이 되느냐. 뒤에 칼을 꼽는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광우병 파동이 생각난다라는 얘기를 실장이 이제 언급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광우병 그 당시에 2008년 있었던 건 이제 보수 지지자들의 트라우마가 그래야 되나? 그거를 딱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전선을 확 넓히겠다는 얘기인가? MBC를 비롯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약간 이 생각이 들었던 게 당시에 국민들이 좀 대다수가 문제 제기를 했죠. 정부에 대해서. 당시에 2008년에? 네. 근데 그때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30개월 미만 쇠고기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에 가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가서 재협상까지 했거든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 이제 잘못 해석하면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괴담선동에 넘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때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국민 대다수는 일단 검역 주권 문제나 이런 거에 민감한 상황이었는데 이걸 지나놓고 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촛불 시위할 때 내가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대응하고도 많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 외교부 청사 오늘 출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참사다.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야당 질책은 국익 외교 잘하란 차원에서 경청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진 사퇴는 없다라는 뜻을 역시 저 오늘 또 얘기를 한 것 같고. 저는 이 박진 장관의 입장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입장으로서는 최선의 입장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윤 대통령의 입장과는 또 좀 다르게 느껴진다. 왜요? 자리 보존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박진 장관이요 기자실에 외교부 기자실에 직접 내려와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고요. 이제 이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 외교 참사 아니다라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이 국회 통과위에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있었다.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으나 이제 윤 대통령과 통화 그다음에 의견 조율 끝에 오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국익 외교를 잘하는 차원에서 야당의 질책을 경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끝장 대결로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거든요. 일종의 톤다운이다 요거는. 네. 그리고 박진 장관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국회에 대한 설득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네. 근데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 여러분이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모르겠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실시되고야 말았어요. 네. 두 군데서 실시가 됐거든요. 그 결과. 네. 그러면 아직까지 대통령실 입장 좀 여의치 않은 것이다라는 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그 야당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의당도 이거 뭐 참가 안 했거든요. 이거 동의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도 윤 대통령의 이번에 외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박진 그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는 동참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 이거 말 잘못한 거는 대통령이 잘못한 거고 결국 이번에 순방 외교 틀짠 거는 대통령실인데 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밀어붙이냐 이런 얘기들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진짜 속내는 뭐예요 그러면? 일단 이게 탄핵안 안 될 건 줄 알았잖아. 대통령이 거부할 거라. 그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네, 탄핵안이 아니잖아요. 해임 건의안이기 때문에 역풍 우려가 낮죠. 탄핵안에 비해서는 막상 진짜 박진 장관이 확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차피 대통령이 안 받을 거니까 만약에 진짜 윤 대통령이 갑자기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감 당혹일 수 있겠죠. 오히려. 네, 근데 그거는 아닐 것이라고 뻔히 예상이 됐기 때문에 좀 편하게 던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사태를 초래한 건 대통령인데 하면 대통령에 대한 또 책임론이 불거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조금 홀가분한 입장이었다.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이게요. 판이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은 유감 표명 안 하겠다라는 거고 어제 이제 원래 사실 이게 바이든 날리면 요거의 해석이 있었고 앞에 이 땡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냥 잘 뭐 들리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김대기 실장 얘기 보면 이 땡땡도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너무 잘 들렸는데 근데 이 문제는요 직접 말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땡땡도 아니다. 바이든 날리면은 뭐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날리면이라고 하는 거고 어제 김대기 실장 얘기는 그러면 어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체 뭐를 개의치 않는다고 한 건지가 또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갈등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장이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광우병 파동 생각난다. 네. 가짜 뉴스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MBC 앞에 항의 강문하고 그러면 판이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점점점. 국민의힘 내부에서 요거 출구 전략에 대해서 좀 논의되는 거 있습니까? 자 일단 국민의힘은요 이거 판을 키운 것도 있는데 전선은 줄인 겁니다. 전선을 MBC와 전체 언론을 분리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언론 탄압이 아니고 MBC의 조작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가짜 뉴스에다 플러스 광우병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MBC, 상대는 MBC만이다.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이나 여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이게 국내외 양면으로 좀 여의치 않고 있는 것이. 한 명은 이제 2명 때문에 특히 사람만 굳이 2명을 꼽으라면 한 명이 제가 봤을 때는 해리스 부통령이고 한 명이 SBS의 주영진 앵커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한미 간의 대화에서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괜찮아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된 거고 했다는 얘기인가? 그럼 처음에는 했는데 국내에서는 타겟을 MBC로 좀 좁혀놨는데 주영진 앵커가 SBS였어요 얼마 전에 아니 우리도 SBS도 자막 그렇게 달았는데 이렇게 그냥 블로킹을 해버렸잖아요.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닐까. 사실 이걸 복귀를 해보면 그거는 저는 그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냥 털고 갔으면 하루 이틀 갔을 일이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털고 갔다라는 그래도 하루 이틀은 안 갔을 거예요. 그래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걸 장기화 시킨 건 맞지 않나. 더 장기화 시킨 거는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출구 전략, 뭐든지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뭐로 삼고 있는지 짜고 있는지 용산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디어 있어요? 출구 전략? 출구자 아이디어요. 일단 대통령이 저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3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고 직후에 연설을 하셨을 때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동작도 비슷해 이거. 일부러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본인이 했던 얘기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때로는 이제 참모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배합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러면 계속 뭐 참모 뒤에 숨는 또 하나의 대통령이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올 겁니다. 어제 저희 방송 이용호 의원이 저희 인터뷰했는데 본인은 보관이 있대요. 근데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에서 대놓고 막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 물밑에서는 의원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아이디어 내는 사람도 있어요? 보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일단 실기를 했죠. 대통령이 처음부터 뭐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은
실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과하고 넘어갈 단계 넘었다. 네, 그거는 이제 넘어갔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전체적인 일의 끝에 출구 전략보다도 용산 대통령실의 고민은 뭐냐면 거부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느냐입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하지만 나는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음 주에 그냥 도어 스태핑에서 쓱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 방식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예. 달라요? 윤 대통령이 육성으로 나오는 거라. 육성으로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민주당이 이렇게 야당이 했으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거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고민 중이고 민주당은요 이거 해임 건의안 그냥 건의거든요. 그걸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하나의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민주당이 처음으로 실력 행사를 한 게 바로 이 박진 해임 건의안입니다. 어떤 법안을 힘으로 두드릴지를 다들 뭐가 1번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구나. 왜냐면은 어떤 것이든 강행 처리했으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 어떤 것에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할지 이게 민주당의 이제 큰 전략에 뭐가 될지가 궁금했던 건데 이제 요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의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잡은 거예요? 윤 대통령 첫 번째 거부권 메뉴로 법안이 아니라 박진 장관 회의만을 올린 거? 정의당의 장혜영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고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희생양을 삼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 이재명, 정진석 양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가처분 얘기가 있는데 뭘 할까? 요거 좀 보죠.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얘기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니까.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끝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전주에 비대위원회 또 한판 붙었거든요. 그거 좀 들어보고 올게요.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은 저희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입니다.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누군가 묻고 싶습니다. 저 두 사람의 발언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소음 들어보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 지금 상황. 윤리위 언제 한대요?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 윤리위는 일단 다음 달 6일에 이준석 대표 나와서 다음 달 6일이요? 네, 소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같이 나와야 합니다. 왠지 끼워넣기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구색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해석 계속 나오고 있죠.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 그게 저번에 연찬에 갔을 때 음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근데 사실 그 음주는 내가 회식하려고 마신 것도 아니고 좀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 원내대표 관련한 논란들 중에 가장 쉽게 사그라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문제인가 하면서 언론 내에서도. 근데 그걸 윤리위에 올렸다? 네. 그래서 더 이게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 진짜 윤리위에 올려야 되는 건 체리따봉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노출시켜서 아니 지금. 그래서 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뭐 문의가 많지만 윤리위에 대해서 입장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윤핵관이나 친윤들이 비판해 온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 징계 반발이고 윤리위에 관한 폄하 발언인데 본인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명하고 윤리위 따르겠다라고 입장 냈습니다. 그날 같이 한다 이준석 전 대표하고. 네. 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가처분 심리가 그저께 있었잖아요. 네. 언제쯤 나온다고 봐요? 법원에서는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얘기 하던데. 하지만 저희는 오늘도 긴장의 끈을 늦추고 있지 않습니다. 핫한 게 나오는 금요일이니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지난번이랑은 좀 다른 게 국민의힘 태도입니다. 지난번에는 정말 인용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지금 모두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다 대비해뒀습니다. 잠깐만. 네. 모두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지난번에 졌으니까 이번에도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가처분 인용 다시 됐을 때
2기 비대위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지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준비한 거죠? 전 전주의 의원 언급을 들으면 이거 복선을 깔아놓은 거다. 인용되면 재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재앙의 책임은 누구인가? 누가 이걸 초래하였는가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갈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맡은 이유도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무너지면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해야 되잖아요. 직무대행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그 예전에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거론됐던 분들이 그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 정진석 비대위가 무효면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은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었던 당직 인선 다 무효고요. 선관위에서 의결했던 원내대표 경선도 무효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표가 아니다. 권성동 대행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권성동 대표 그런데 제가 본인의 당대표 돌아오고 이거를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국민의힘도 이 상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이고 그래서 인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 그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옛날에 무슨 영화가 막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다시 어제로 돌아가 있고 막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메멘토? 아닌가? 메멘토 말고 다른 더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래요? 네. 저기 혹시 정진석 국회 부의장 사퇴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비대위원장 내려오시면 다시 부의장 가시는 건가? 근데 어차피 겸직을 하고 있죠. 그래요? 네. 다 계획이 서 있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말이야는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의도 정말이야. 그렇군요. 그럼 이 두 분이 어떻게 될 건가? 네, 살려주세요. 어떻게 될 건가? 일단 여의도 정말이야는 해체. 두 분은 여기서 찢어집니다. 이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각자 다른 코너 오는데 뭐 저는 김수민 평론가가 다른 어떤 분이랑 새 코너를 만들거든요. 네. 그게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됩니다. 진행이 될까 모르겠어 내가. 개들이 배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유의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초유의 시사 코너가 될 것 같은 제가 예상이 됩니다. 두 분 지금까지 여의도 정말이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코너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